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 지난달에 다 오셨어요. 한 2주 사이에 한꺼번에 이마 필러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이 연이어서 와서 이건 꼭 정말 컨텐츠로 만들고 싶다.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건 확연하게 보이나요? 중간에 그죠. 이게 사실은 시술 후에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마크뷰로 찍는 색소나 흉터 변변보다는 시술은 조금 더 마일드하게 보이거든요. 조금 심하지 않게 보여요. 근데도 사진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거는 필러가 좀 잘못됐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필러를 한번 하고 뭔가 이게 이상하다.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다시 그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지금은 필러를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없다. 우리 병원에 이제 필러를 못하는 병원이 됐으니 다른 병원에 가보거라. 그래서 그분이 막 수소문해서 그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나는 이거 못한다. 그렇게 하시다가 다시 안 되겠어서 성형외과에 이제 가신 거죠. 그래서 성형외과 갔더니 해줄 수 있다. 다시 OCC를 추가해서 넣자. 그래서 이제 OCC를 넣으시고 그런데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낙담이 엄청나죠. 너무 답답하셔서 다들 이제 생각하시는 게 서울에 가야 되겠다.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챗GPT랑 얘기를 하셨대요. 나 이제 서울에 가서 시술을 받아야겠는데 어디 가면 좋을지. 그랬더니 챗GPT가 저희 병원에 가라고 했대요. 어떤 알고리즘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분을 어떻게든 좋아져서 가시게끔 해야 되겠다는 게 생겨서 이제 시술을 했던 케이스고,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어떤 거였냐면 이 지금 시술했던 부분들이 밝은 하이라이트 받는 부분들은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거는 얕게 들어가세요. 이마를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피부층, 그 다음에 얕은 피하지방층,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골막 위에 조금 부드러운 조직으로 이루어진 층이 있어요. 그리고 뼈가 있는데 우리가 이마 필러가 예쁘게 나오려면 좀 깊은 층을 선택하는 게 좋거든요. 시술하시는 선생님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얕은 층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깊은 층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논문에도 이 두 층을 쓰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얕은 층을 쓰면 모두 균일하게 얕은 층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깊은 층을 선택하면 균일하게 깊은 층에 들어가야 필러가 평평하게 잘 보여요.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필러는 깊은 층에 들어가고 어떤 필러는 얕은 층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것마저도 균일하지가 않으니까 얕은 층에 들어가는 필러만 계속 부각돼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이마 필러는 생각보다 유지 기간이 길거든요. 기본 2년도 가고 유지만 잘 되면 그 이상도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마 필러로 유명한 병원을 가야 돼요. 필러는 물론 녹여줄 수 있는 히알라제 같은 지우개 같은 성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없을 때는 고생하실 수 있어서. 그럼 이분은 녹이고 다시 시술을 하신 건가요? 근데 이분이 또 녹일 수가 없는 게 참아. 이마 필러에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다 녹이고 새로 모양을 만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녹이는데 돈이 들고요, 시간이 들고, 그리고 막상 필러가 다 빠져나갔을 때 그 허전함을 되게 힘들어하세요. 어느 정도 볼륨이 있다가 원래 내 얼굴로 돌아간 것 뿐이긴 한데 되게 평평하고 예전으로 돌아간 모습이 또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필러를 넣어야 하는데 필러를 다시 넣는 것도 돈이 들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분이랑도 사전에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걸 녹일지 말지. 그러면 이렇게 여러 병원을 거치고 오시면은 히스토리 테이킹을 해요. 이 병원에서는 어떤 필러를 선택했고 얼마가 들어갔고, 또 이 병원에는 어떤 필러 선택해서 얼마 들어간지 조사를 하면 이게 켜켜이 쌓이니까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녹이면 되게 어색해지거든요. 그리고 다 녹이고 나서 그만큼 넣으려면 돈이 또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이분은 스윗 필러를 하셨어요. 이마가 생각보다 중요하고 예뻐지고 싶고 오래 유지되고 싶은 마음에 스윗 필러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얕은 층에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몰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에 설명을 드렸죠. 저희가 최대한 이게 안 보이게끔 채워 넣을 거다. 그치만 이건 얕은 층에 있고 필러가 시간이 지나서 조금 물러진 상태고, 저희가 새로 깊은 층에 넣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의 단차가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최대한 보이지 않게 해보겠다 해서 녹이지 않고 하는 케이스예요. 안 녹이고 몰딩하고 추가적으로 필러 쓰지만 필러 용량은 최소한으로. 그래서 이분 시술을 하시고 경과 괜찮으셨고, 거리가 저희 병원에서 많이 먼데 그래도 한 번 더 경과를 보자고 해서 오셔가지고 두 번째 시술을 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약간 선이 보이죠? 이건 이제 얕은 층에 들어간 필러예요. 이 얕은 층에 들어간 필러도 어느 정도 흡수가 될 거니까 이게 천천히 빠질 때까지 우리 지켜보자. 그리고 혹여나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빠지는 부분이 눈에 띄면 또 다시 추가하자
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리다 못했던 부분이 특정 필러의 특정 라인은 다른 필러 라인보다 물을 많이 흡수해요. 더 많이 끌어당기거든요. 그러면 용량이 충분한데도 그 필러 특성 때문에 더 과하게 보일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필러 시술을 많이 한 병원, 균일하게 모양이 나올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마 필러로 유명한 병원들을 보면 그 특정 필러가 라인업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원장님도 나랑 좀 비슷한 라인의 필러 사용하시네, 뭐 이런 걸 이제 저는 알 수가 있는데 힘들죠. 그래서 이마 필러를 케이스가 많은 병원을 선택하면 그래도 그 물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원장님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좋아지고 나서 좀 엄청 만족을 하셨나요? 그리고 따님을 데려오셨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족을 다시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가 엄청난 찬사거든요. 이분 고생하셨을 걸 생각하면 그게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게 있어요. 또 시술 받으신 분들은 시술이 잘못돼도 시술한 분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만 알잖아요. 나를 그러니까요. 어떻게 시술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어떻게 시술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설명도 듣고 싶고, 좋아질 수 있다면 처음 나를 시술해준 사람이 그 해결책을 갖고 있길 바라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이 몇 군데를 전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오신 거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아프죠. 이 케이스는 뭐가 잘못된지 보이세요? 왜 여기 뿔처럼 뿔. 슬프다. 이 이마 같은 경우는 이분은 크게 자각은 못하고 계셨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도 문제긴 한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너무 얕게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따로 돌출되어 보이는 부분도 잘못된 건데, 이분이 제일 속상하셨던 부분은 이마가 사다리꼴로 보인다는 거였어요. 어떻게든 이쪽으로 각지게 보이는 것만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 해서 오셨던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필러를 시작하기 전에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는데 잘 안 찾아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 시술을 받고 다른 시술을 받을 때 맨 앞전에 받은 건 너무 오래전 일이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안 하시는 것도 있고, 본인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시는데, 시술을 하다가 이거는 도저히 그 제품을 쓰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구조물 형태들이 되어버렸는데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쓰셨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저 그 제품으로 처음에 했었어요. 근데 그게 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제품의 어떤 특정 라인은 이마에 주입했을 때 너무 과하게 콜라겐 생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부 구조물들이, 다른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다 엉켜버려요. 서로 층 간의 구별이 안 가게. 그러면 그 시술을 받고 나서 나중에 빠진 부분에 필러를 다시 넣고 싶을 때 우리가 넣고자 하는 정확한 층에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도 여기 부위들이 다 엉켜버렸으니까. 그냥 약간 섞여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런 표현 해도 되나요? 떡져 있는 거죠, 안에. 이게 층간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술을 받고 또 다른 병원에 가셨어요. 개선하고 싶어서. 개선해서 갔는데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시술하면서 너무 시술하기 힘든 분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는 이제 이마 필러를 할 때는 이 골막이라고 하는 구조물을 찾아서 들어가거든요. 그게 뼈 위에 붙어있는 막인데 이 구조물을 딱 이제 표지점으로 찾고 주변을 우리가 필러를 채우게 되는데, 이제 그 병원에서는 이제 골막을 찾기 너무 힘든 피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마 필러 너무 힘들다. 근데 그분도 이제 사실은 그 앞전에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원인을 못 찾으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겠죠. 그렇게 필러를 받고 또 약간 울퉁불퉁해지는 형태가 생기니까 그걸 또 녹이셨어요. 히알라제 사용해서 또 녹이고 또 필러 채우시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군요 얘기하고 시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 점심시간쯤 오셨던 분이라 점심시간 내도록 시술했어요, 이분은. 왜냐면 다시 시술하는데 또 제가 시술할 때 얕은 층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다시 층을 찾고 제일 아래층에다가 넣고, 이분도 그 전에 있던 필러들이랑 단차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부분은 짜냈어요. 에? 여드름 짜듯이요? 되게 그죠, 신기하죠. 이건 정말 피부에 비칠 정도의 필러가 얕게 들어갔기 때문에 피부층에 약간의 인서션 포인트를 잡으면 필러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니들링을 해서 고객님한테 여쭤보고 이 부분은 필러를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 넣는 필러는 최대한 깊숙이 넣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위에 거는 빼냈고요. 그리고 최대한 이 각지는 경계가 치지 않게 주변 물을 채웠어요. 그래서
시술하고 나서 이쪽 부분이 조금 완만해진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은 제가 그 제품을 써서 안에 조직이 이렇게 돼버린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앞으로 사후 관리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마 필러를. 그래서 이분도 최대한 있는 필러는 살려보고 천천히 빠지는 거 보자고 말씀드렸고, 그 특정 제품이 빠지려고 하면 어느 정도 레이저 도움도 필요하거든요. 미들 RF라든지 하이프라든지 초음파를 이용하면 이렇게 조직이 딱딱해져 있는 걸 그래도 좀 유연하게 바꿀 수가 있어. 도움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리고 가셨어요. 근데 아까 첫 번째 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얕은 층에 주입하는 이유가 실수로 거기에 주입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근데 이제 저 스스로 정리하기를 그게 100% 의도되었고 본인이 의도한 바대로 이게 균일한 시술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그건 맞는 시술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그 얕은 층에 균일하게 다 넣겠다고 의도하지 않고 어떤 술기의 부족함으로 그게 얕은 층에 들어간 거면 이건 잘못된 시술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테크닉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이 앞에 두 가지 케이스를 봐도 이런 제품들은 안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제품들을 사용하실 거면 그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셨으면 좋겠고 그 이해도를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동의하고 시술을 하실 건지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돼요. 그게 맞다고 봐요. 너무 센 워딩인가요? 근데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화가. 근데 이게 저한테는 일주일 상간으로 한 명씩 온 셈이거든요. 지난 한 달 동안 온 거니까 알려드려야겠다. 특정 제품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 다 큰 회사란 말이죠. 외국계 회사고. 그러면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것이다. 근데 의사들도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를 모를 수도 있을까요? 네.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필러가 물을 많이 끌어당기는 거는 그분이 다시 병원에 내원해서 경과를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경과 확인을 해본 케이스가 많아야 결국에는 이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가 있고, 다른 제품도 많이 써봐야 이 제품이 가진 특유의 그 특성도 더 잘 보일 거고, 그리고 콜라겐을 많이 생성시키는 그 제품 또한 그렇게 조직이 변하는 걸 본인이 다시 그 시술 부위에 들어가 봐야 아는 부분이긴 하니까 시술 케이스가 많아야 아는 부분이긴 해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모르고 시술을 받은 사람이, 이분은 이마하시는데 거의 돈 1,000만 원 가까이 쓰셨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시술 다 받고 나가시면서 그 얘기 하셨어요. 이게 비용도 비용이고 그 비용을 들이면서 마음 조아리고 고생했을 거, 그거를 모르면 안 써야죠. 이분이 아마 그걸 알았으면 필요를 했을까요? 그걸 사용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연세가 있으시죠. 근데 갑자기 오셨어요. 따님이 저희 병원 예약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따님은 어디 계시냐? 같이 오셨냐? 딸은 서울에 있대요. 바빠서 내려올 수가 없대요. 따님 어떻게 알고 저희 병원에 예약을 해주셨냐. 따님 엄청 서칭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이 병원에 가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 예약만 도와드린 거죠. 그러면 또 사명감이 막 생겨요. 저도 딸이고 어머니 이마 필러를 하려고 일부 예약을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또 이분도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죠. 이제 이마 필러를 하는데 어떤 각오가 있었는지에 대한 걸 여쭤보니까 이분 따님이 작년에 결혼을 하셨대요. 그래서 결혼식 사진에 예쁘게 나오려고 정말 아픈 거 못 참는 분인데 용기 내서 근처에 이벤트 하는 병원에서 이마 필러 4cc를 넣으셨대요. 근데 어디에 넣으신 건지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아파서 기억을 못 하겠대요. 그럼 이제 촉진을 해보면 필러가 여기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기만 넣었는데 표가 많이 나셨을 텐데 병원에 안 가보셨냐고.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안 가셨대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용기를 내서 가셨는데 거기도 또 시술했던 원장님이 사라지셨대요. 저도 그 얘기 들으면 어안이 벙벙한. 그래서 또 이제 또 다른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죠. 그러면 이 시술을 하실 때 병원에 이제 몇 번 가시고 어떤 방식으로 시술을 하셨고 이런 걸 쭉 여쭤봤더니 이벤트를 4cc 이벤트를 하지만 2cc를 채우고 남은 2cc는 두 번째 왔을 때 채우는 시술 방법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하셨을 때 보이셨을 텐데 왜 다른 주변에 채워달라는 얘기를 못 하셨냐,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고 이제 1년을 그냥 방치해 두시다가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얘기했잖아요. 한국은 되게 지적을 잘하는 민족이다. 이런 주변에서
말이 많았을 텐데요. 안 그래도 다들 얘기를 하지. 거기가 뭐가 난 것 같다. 거기만 왜 튀어나왔냐. 어머니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괜찮았대요. 그냥 앞머리로 가리면 되고. 근데 어머니 그럼 오늘 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용기를 내셨나요? 했더니 가족들 다 같이 다음 달에 촬영을 하시기로 했대. 가족 사진을. 근데 이 이마로는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용기 내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케이스는 특정 부위에만 필러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시 씨가 거의 다른 데 좀 들어갔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부위만 높으면 단차가 더 심하게 생겨요. 들어간 곳과 안 들어간 곳. 그나마 다행인 건 깊은 층에 필러가 많았고 얕은 층에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얕은 층에 필러가 보이는데 여기 사진에서도 보이죠. 원래 필러가 들어가 있던 얕은 층에서는 이런 식으로 단차가 좀 심하게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단차 생긴 부분은 이마 보톡스 맞으신 부분이고요. 여기 이렇게 한 선으로 좀 보이는 부분. 이건 앞전에 들어간 필러가 좀 얕아서 비치게 되는 부분이라 이거는 조금 녹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머니 극구 사양하셨어요. 녹이는 거. 절대 녹이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 케이스도 히알루론 하나도 안 썼어요. 다 보존하고 형태 보존하면서 주변에 필러 채우고 그리고 이마 근육을 좀 많이 쓰시는 편이어서 보톡스로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후까지 책임져주는 병원에서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시술 부위. 테크닉이 많이 요하는 시술은 이벤트를 찾지 마셔라. 정말 좀 더 병원을 신중하게 알아보고 선택하셔라. 안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넣고 녹이고 다시 넣고. 그런데 대한민국에 시술 잘하시는 원장님들이 참 많아요. 제가 갈더마 키닥터로 원장님들 만나지만 와 너무 테크닉적으로 뛰어난 분들 많으시거든요. 복구 불가능한 게 절대 아니에요. 복구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병원을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다시 복구하는데 두려움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3개 케이스 다 필러를 짜내긴 했지만 필러를 녹이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마음고생 더 이상 안 하실 수 있다.